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2월 27일 금요일인가요? 예, 오늘 이제 원래 거래를 하루 남기고 있습니다. 이틀, 오늘까지 하면 이틀이 남아있군요. 오늘 배당락이죠. 배당락이면은 작년도 배당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주가가 사졌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초보자의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장을 한번 미리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연말 랠리를 오늘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은 2000년 IT 버블 붕괴 전으로 이제 그때가 사상 최고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20년은 안 됐나요? 2019년, 2020년 그건 20년 만에 지금 그때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2000년에 얼마나 거품이 심했던가 알 수 있는 거죠. S&P 500이나 다우는 벌써 사상 최고치 몇 년 전에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만 나스닥은 오늘 드디어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술주의 실질적인 주가 흐름이 그때 거품 수준으로 이제 복귀했다. 근데 지금은 거품이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는 랠리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랠리의 중심이 미국의 기술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융주도 같이 동반하고 있다. 금융주는 경기 관련주죠. 그래서 경기 관련주로 이제 자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금리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랄 데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장은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 좋은 상황에 미국 시장에 나도 따라 들어가야 되겠네, 너도 들어가야 되겠네. 이제 전부 다 이런 보완해동 심리가 작용할 때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동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0년 원화강세 3대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을 할 텐데, 배당락을 하면은 배당 전이나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배당금만큼 이제 받아가는 사람 그만큼 빠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싸집니다. 배당금 빠지는 만큼. 근데 이제 이때부터 슬슬 이제 새로 추가 매수해야 될 그런 종목들을 서치를 해야 될 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화강세 수혜주 쪽으로 일단 눈을 돌릴 수 있다. 2020년 원화강세가 예상되는 3대 요인, 요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화강세 요인을 한번 보죠.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간 차트, 요게 월봉 차트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격 환율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여름 이후에 이제 약세로 다시 꺾였죠. 그래서 이게 여름까지는 이 달러가 왜 올랐느냐? 안전자산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때문에 우르르 몰려가서 올랐던 거죠. 근데 다시 이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달러 약세로 이제 꺾였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미중 무역 협상이 1월 달에 서명하고 난 다음에 2차, 3차 이제 협상이 계속 진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몰려왔던 자금들이 슬슬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죠. 위험자산
안전자산 쪽으로 몰렸던 자금이 이제 위험자산 주식 쪽으로 슬슬 또는 부동산 투자 쪽으로 슬슬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약세로 당연히 가야 되는 논리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인 약세 국면의 그 기본 논리적인 구도가 바로 이제 무역 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뀐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논리적 근거입니다. 물론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논리적 근거는 그렇더라도 다른 위험 요인이 뭐 또 불거지면은 다시 또 무너지죠. 그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요인들은 뭐 불변이라 가정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제외시키고 요 요인만 볼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달러 약세 요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 약세 요인은 대선입니다. 대선. 연말 대선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대선의 선거 전략으로 무역 또는 국내 경기를 촉진시켜야 되니까 달러 약세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물론 달러 약세를 계속 부르짖었지만 시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따라가 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중앙은행을 자꾸 압박하고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이것이 지금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달러 약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선 요인으로 달러 약세 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달러 약세를 제껴놓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의 반대는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요인이 한국의 세 번째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 반도체 턴어라운드는 이미 얼마 전에 마이크론 CEO가 확인을 해줬죠. 바닥치고 다시 이제 랠리를 올라탔다.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큰 규모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은 이제 달러가 들어오니까 달러 약세가 됩니다. 과거 옛날에 한국 자동차 수출이 막 대박 났을 때 그때 원화 강세가 엄청나게 강화돼 가지고 우리 주식 시장이 그때 대박 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일어날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출 대전으로 달러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해외 투자 자금들이 이제 막 유입됩니다. 주식 시장으로. 그래서 달러가 이제 밀물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원화 강세, 한국 주식 강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대 요인으로 내년도 강세 요인이다. 원화 강세 요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원화 강세 수혜주 사야죠. 원화 강세 수혜주. 근데 원화 강세 수혜주는 뭐냐? 사실 한국 주식 전부 다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간다고 해서 미국 주식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해외 자금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국 주식을 사는데 이제 원화 강세, 그 속에서 원화 강세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수혜주, 이걸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은행주가 원화 강세 수혜주의 대표예요. 왜냐하면은 은행은 전부 다 해외 자금 외화 자금 조달해 가지고 우리 국내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자금 도입가가 싸지죠. 달러 약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은행의 실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 부채 평가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달러 약세가 되니까. 달러 부채가 많다면 부채가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담이 경감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하니까 국내 마진은 뭐 야금야금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주의 강세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은행주의 실적 증가 요인이 되니까.
그러고 이게 이제 눈으로 확 보여지잖아요. To see is to believe. 이게 지금 최근 2015년부터 2010 원래 최근까지 이제 밑에 이 차트가 뭐냐? 요게 환율 차트입니다. 위에가 이게 뭐냐? KB금융 시주 주가 차트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환율이 달러 가격이 떨어지니까 KB금융 은행주 주가가 자꾸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꼭지 치니까 환율이 바닥 치니까 환율이 반등을 하니까 달러가 반등하니까 KB금융 주가가 이렇게 쫙 떨어지죠. 다시 이제 원래 이제 4분기에 환율이 이제 꺾이니까 KB금융 주가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제 to see is to believe.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속담을 이렇게 몰래 또 훔쳐간 건가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미국에 똑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원화강세 수혜주다. 근데 이건 비단 은행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 주가 전체를 다 봐도 똑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원화강세가 되면 우리 국내 주식 아까 설명드렸죠. 해외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아주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러니까 원화강세 환경에서는 우리 한국 시장은 호재고 우리 주가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지금 그 설명이지 시장이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냐?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또 핵폭탄 하나 터뜨려 가지고 완전 찬물을 끼얹으면 와장창 이 논리적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깨졌다가 또 다시 이제 슬슬 복구가 되고 정상으로 또 이런 논리 구조로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주식 시장의 과정이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특수 요인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 논리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은행주가 다른 또 요인도 있어요. 지금 금리가 살살 올라갑니다. 이게 시장금리거든요. 세계 시장금리. 우리 국내 은행들이 국내 중앙은행에서만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해외 자금 조달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 조달 비용이 그러니까 세계 주식 세계 금리 이 대표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다. 이게 지금 이제 4분기 원래 4분기부터 살살 반등을 하잖아요. 아니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는데 왜 시장금리가 올라가지? 바로 이 시장 자금 수요가 살살 늘어나니까 기준금리하고 동결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은행이 예대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은행의 조달금리 생산 원가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제조업체에서 생산 도입 원가 물건 사오는 가격입니다. 파는 가격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살 사람이 많아지면은 마진 올려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진이 이제 살살 올라가는 요 흐름이 내년도에도 그러면 지속되느냐? 지금 논리적으로는 지속돼요. 왜?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시장 금리는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행주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되면 말이죠. 보통 이제 똑같은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400원 배당했으면 원래 주가가 오늘 400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00원, 600원씩 막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배당락이라고 이제 배당금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A 팔자하고 무르륵 그냥 충동적으로 파는 매도자가 많거든요. 또 배당주 펀드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주가 떨어뜨려서 사게 살려고 확 팔아버립니다. 확. 예를 들어 전체 100만 주 가지고 있는데 한 10,000주 정도 던져가지고 주가 확 떨어뜨려가지고 저가 매수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그 사람들의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많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파는 사람이 대량 물량 툭 던져버리면은 가치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배당락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찰만 하세요. 관찰만 하다가 배당락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저가 매수 기회로 그걸 뭐 체리 피킹이라 그래. 체리 피킹. 뭐 맛있는 체리가 그냥 바람에 불어서 땅에 툭 떨어졌을 때 주워 먹는 기회다. 이 워렌 버핏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우는 계기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렇다고 와장창 갑자기 있는 돈 다 틀어서 사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주워 보는 거예요. 이 이삭 줍기. 이삭 주울 게 있는가 쭉 훑어보고, 주울 게 없으면 그만이고, 주울 게 있으면 이삭만 줍지. 그 왕창 그냥 기회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언제나 째째하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